이번 시간에는 원천징수 파트 중 연말정산 관리 계속근무자의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에 대해서 연말정산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연말정산의 내역이나 기본공제 대상자가 어떻게 되고 세액공제나 특별공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역들이 대상은 어떻게 되고 설명은 어떻게 되는지 부분은 기본적인 책을 참고하시고 지금 설명드릴 거는 어떻게 해서 프로그램을 입력을 하고 반영을 하는지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에 관련된 것들은 한 11월 달, 12월 달 별도의 또 연말정산에 대한 강의가 있죠. 그 부분에 있어 세부적인 내역은 잘 확인을 하시고 교재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을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를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말정산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세무사랑 프로를 운영하기 위해서 어떻게 운영 방식이나 순서를 정확하게 모르겠다 하면은 우리가 여기에 상단 부분에 보시면 이 부분을 클릭하면 뉴젠 랩이라고 있습니다. 뉴젠 랩이 요건 확대를 하게 되면 뉴젠 랩이는 전반적인 신고 방식이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프로세스 순서를 기본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지금 우리 연말정산 같은 경우는 연말정산 클릭을 하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클릭을 하시면 그 항목 쪽으로 넘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순서는 당연히 사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급여 자료 2020년도 연말, 2021년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면 급여 자료에 2021년도의 기속 급여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입력되어 있어야지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진행을 하고 나서 급여 자료 입력이 다 끝났다면은 관련된 서식 자료를 통해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고 연말정산이 완료가 되면 별도의 현황표나 이런 부분 데이터 체크를 통해서 연말정산 부분의 오류도 체크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원천징수 영수증을 마감하고 추후에 지급명에서 제출도 가능하다는 이런 프로세스가 뉴젠 내비 쪽에 있으니까 이 부분도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근로자의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근로자의 소득을, 당해 소득을 확정짓는 거죠. 확정짓고 결정된 세금을 신고를 하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거죠. 우리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우리가 프린트, 이게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인데요. 프린트를 하게 되면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라고. 자, 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원천징수 영수증이면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입니다. 자, 세무사랑에서 송아지 씨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기도 하고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소득자 보관용으로 보자면은 이렇게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이렇게 체크가 될 거고 발행자 보고용으로 본다면 당연히 지급명세서에 제출한 구조이기 때문에 지급명세서로 체킹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의 연말정산이라는 거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만들고 똑같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도 만드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말정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은 이렇게 연말정산 관리라는 곳에서 연말정산을 진행을 합니다.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서 모든 것들을 진행을 합니다. 자, 근데 진행 방식은 실질적으로 보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서 관련된 내역들을 한 번에 정리를 하고 나서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과 근로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에 별도로 이렇게 불러와서 개별적으로 입력을 하고 나서 이렇게 나머지 자료들도 입력하고 나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근로소득 신고서의 내역을 불러오는 방법으로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연말정산 추가 입력해서 바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근로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를 통해서 기본적인 것을 작성을 하고 나서 연말정산 추가 자료에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게 편하겠어요? 사실상은 여기에서 바로 하는 게 제일 편하죠. 그래서
사실상은 그 연말정산 할 때 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입력을 하지 않고 연말정산 추가 자료에서 발효 입력을 하게 된다면은 나머지도 저절로 뭐 신고서나 이런 부분들이 작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라고 있죠. 이 부분은 이 부분 한번 프린터로 한번 인쇄로 한번 볼까요? 이 고급지 신고서인데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에 대해서 이 세무사랑 프로가 한 11월이나 뭐 12월쯤에 아마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부분이 업데이트 될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프로그램 지금 상태의 프로그램은 전년도 기준으로 지금 공제 신청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법이 바뀌어 갖고 신용카드 소득 공제 부분에 있어서 계산 방식이 좀 바뀌었죠. 전년도 기준 거도 감안해서 이렇게 공제를 하게끔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9월, 10월 현재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말은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냐면은 만약에 중도 퇴사자가 중간에 퇴사했었을 때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 뭐 그냥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신용카드 부분에 있어서 카사를 통해서 퇴직 직전까지 카드 사용 내역을 갖고 와서 신용카드 공제 신청서를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중도 퇴사자가 우리 프로그램상으로는 이 변경된 부분이 반영 안 되어 있는 상태라면 신용카드 등록에 대해 중도 퇴사자에 대해서 입력해주면 안 돼요. 반영을 해주면 안 돼요. 그럼 이상한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아직은 업데이트 2021년도의 연말정산을 할 때 필요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업데이트는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 프린트물을 보면 소득공제 내역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서식의 맨 마지막에 조특법 126조 및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금액 항인서 및 대중교통 한 소유나 이런 부분들 일괄적으로 구체적인 발급 이런 부분들을 첨부하여 제출하라고 되어 있어요. 예,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신용카드 여기서 말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는 근로자가 원천징수 의무자한테 신청서를 제출하는 양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징수 의무자가 홈택스에 신고하는 서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부분을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지급명세서 제출할 때도 보면 지급명세 제출 부분이 여기에 요 부분에 지급명세 제출이 있는데 여기에서 전자로 제출을 다 하는데 여기에서 전자 매체로 어떤 게 있는가 쭉 보면 퇴직소득이나 뭐 기부금 지급명세서 의료비 이런 건 다 있어요. 예, 의료비 다 있는데 별도로 여기에서는 신용카드 신청서나 뭐 이런 부분은 없죠. 예, 기부금이나 의료비 명세서는 제출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별도로. 그런데 요 부분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원천징수 의무자한테 제출하는 부분이니까 요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신고 여부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의료비나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자신고에서 본 것처럼 의료비나 기부금은 이렇게 별도로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기부금이나 의료비. 예. 기부금 같은 경우나 의료비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을 하게 되면 의료비나 지급명세서 부분은 자동적으로 추가 입력에 정상적으로 처리를 했다면 자동적으로 불러와지고 최종적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마감을 하게 되면 요 의료비 지급 명세서나 기부금 명세서도 실질적으로 마감이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여기에서 모든 것을 정리를 했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확인 차원에서 보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별도로 이 부분에 있어서 뭐 별도로 작성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말정산,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을 잘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자,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입니다. 여기서 보면 중도 퇴사자와 계속 근로자 전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급명세서 제출은 전체를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중도 퇴사자는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벌써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계속근무자에 대한 연말정산만 하면 됩니다. 자, 계속근무자의 연말정산 기본적으로 계속근무자를 클릭을 하시면
F3의 전체 사원을 기본적으로 불러와집니다.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불러오려면은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12월까지 모든 급여가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어 있어야지 불러와야겠죠. 그게 아니면은 불러와서 연말정산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불러와집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항목에 대해서 각 소득별로 사원 등록이나 이런 부분들도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갱신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도 있습니다. 이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는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연말정산 입력 쪽에 보니까 부양가족 탭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 클릭을 해보면 부양가족 탭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연말정산 입력이 돼야지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소득명세를 정상적으로 작성하고 이게 부양가족 탭인데 여기에 있는 관련된 사항들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다 작성을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여기에 작성되어 있는 부양가족 탭을 불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불러오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불러오기를 눌러볼게요. 불러오기를 위해서 여기서 유의사항이라고 있죠. 근로소득 공제신고도 지출액에서 반영해서 재계산된다. 그리고 여기 보면 불러오기 정의하고 기존 입력된 데이터는 삭제된다. 여기에서 불러오는 거는 이 부양가족 탭에서 불러오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불러와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연말정산 잘못 여기를 불러오고 예하게 되면 기존에 입력된 게 다 삭제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잘 보셔갖고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연말정산 관수와 PDF입니다. 우리가 연말정산 국세청 자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기로 입력을 하진 않죠. 연말정산 간수화 서비스를 통해서 파일을 불러와서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파일을 불러올 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최소한 소득면세는 당연히 정상적으로 최종적으로 만들어 놓고 부양가족에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우리가 초도에 설명드린 사원 등록에서 정상적으로 부양가족을 이렇게 입력을 했었을 때 이 자료들이 부양가족들을 정상적으로 여기에 입력이 다 돼 있어야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신용카드나 나머지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 부에 해당되는 자들, 부에 해당자도 이렇게 불러와야 PDF, 연말정산 PDF에 안기부 씨의 안철희 씨까지 자료가 불러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양가족 공제 여기에서 안철희 씨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니까 입력을 안 하고 반영도 안 했어요. 그냥 삭제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안기부 씨 부분에 있어서 불러왔을 때 PDF 자료에는 안철희 씨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안철희 씨가 없다면은 그 부분 빠져서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부양가족 등록이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파일을 불러와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예, 그 부분도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연말정산이 최종적으로 완료가 됐다면 이렇게 작업 완료를 눌러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작업 완료를 하게 되면 추후에 수정이나 이런 걸 못하게 되겠죠. 자, 수정이나 이런 부분을 하지는 못합니다. 별도의 수정은. 예,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단 부분에 있어서의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정산을 처음 시작할 때는 기본적인 사항, 급여 입력이 다 입력되고 이런 상태에서 자,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여러 가지 칸들이 있지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이 순서대로 자료를 입력하는 거예요. 자, 소득명세입니다. 자, 안기부 씨의 소득을 입력하는 거예요. 소득을. 그러면은 현 근무의 근로소득만 있다면은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추가 입력이 필요 없겠지만 만약에 안기부 씨가 두 군데서 근로를 하거나 아니면은 중도의 퇴사를 다른 회사에서 해갖고 우리 회사로 입사를 했다면은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을 한 번에 해서 이분이 근로소득만 있었을 때 5월달에 종합소득세를 합산신고하지 않으려면 여기에서 연말정산을 전부 완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득명세는 총급여를 확정짓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도 입사자가 있다면은 기존 그 전 회사에서 퇴사한 경우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서 그 부분을 이렇게 종전 입력 쪽에 입력을 합니다. 예, 그게 두 개가 있든 세 개가 있든. 자, 그리고 입력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안기부시 같은 경우는 이제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요. 안기부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시로 교재 예시로서 기본적인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안기부시는 삼성, 뭐 이때 당시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삼성에 다녔으니까 현 근로겠죠. 지금 우리가 세무사랑라는 회사에 이제 연말정산을 하니까 요거는 전 직장이 되겠죠. 어쨌든 그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서 관련된 자료들을 입력해야 됩니다. 여기서 입력한 사항들은 요 부분을 정확히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에 맞게 입력을 하시고, 우리가 결정세액 부분이 여기에서 이 금액을 입력을 기납부세액으로 하셔야 됩니다. 98만 원의 금액이. 자, 결정세. 자,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그건 당연한 부분이죠. 자, 이분이 삼성에서 퇴사를 했다. 퇴사를 하셨을 때 결과적으로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해보니까 결정세액이 98만 원 나왔다. 그런데 삼성에서 납부한 게 125만 원이다. 그래서 27만 원이다. 그러면은 이분은 삼성에서 주식의 삼성에서 27만 원을 환급 받으셨을 거예요. 97만 원만 내야 되니까. 그때 당시 연말정산 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납부한 세액은 이 부분은 환급 받았으니까 당연히 결정세액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기존 입사자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갖고 왔었을 때는 결정세액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납부세액의 금액에 맞게끔 입력을 하는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과 관련된 사항들이 있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당 사항 있게 입력을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우리가 중도 퇴사자, 5월 달에 퇴사한 분이 송아지 씨죠. 5월 30일에 퇴사. 이분의 기본적인 원천징수 영수증을 볼게요. 이분은 어쨌든 우리 회사에서 퇴사했죠. 그럼 다른 회사 가서는 이걸 자료로 해서 연말정산을 합산해서 해야 될 겁니다. 그 자료들을 여기서 볼 수 있겠고, 이 금액을 정상적으로 입력을 하고, 이분은 결정세액이 없기 때문에 기납부세액을 제로로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게 보고용이라 그런데 보관용으로 보자면,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4대 보험 납부한 금액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다음 장에 여기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렇게 기존 소득자, 중도 퇴사자가 있어서 우리 회사로 넘어왔었을 때 이런 소득이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다면은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고 나서 합산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것들을 진행하려면 소득명세가 제일 먼저 확정지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보면은 소득공제든 신용카드가 됐든 의료비 세액공제가 됐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총급여 기준으로 해서 한도가 설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 입력하고 나서 그 뒤에 이 입력하게 되면은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한 게 아니고 잘못된 연말정산을 한 거죠. 이렇게 이 입력까지 다 되고 나서 이렇게 총급여가 확정지어져야지 그 뒤부터 나머지 자료를 입력해야 정상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명세 부분이 만약에 중도에 입사하신 분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이중근로를 하신 분, 이중근로 하는데 연말정산을 우리 쪽에서 몰아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서 이 부분을 입력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양쪽 다 회사에서 근무를 한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둘 중에 한 군데만 몰아갖고 하면 되겠죠. 만약 우리 수임업체가 양쪽 다 거래처를 갖고 있는데 대표가 한 명인데 똑같다. 그럼 둘 중에 한 군데를 선택해서 연말정산을 하는데, 그때의 연말정산 순서는 연말정산 합산하기 전에 그 회사에서 기본적인 연말정산을 하고 나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고, 그걸 토대로 해서 여기에서 합산을 해갖고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중도 퇴사자와 흐름 자체는 비슷하니까 그 부분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득명세 부분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부양가족입니다. 부양가족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는데요. 부양가족을 여기에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 입력을 하고 기본적인 연말정산을 마무리했다면 이 입력된 부분이 사원 등록에 자동적으로 등록이 됩니다.
예, 사원 등록에 등록하면 이게 자동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이 부분에 등록된 사항들은 자동적으로 사원 등록에 추가 부양가족 명세에 바로 반영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보시고 이렇게 관련된 자료를 먼저 소득명세가 끝나고 나서 부양가족을 이렇게 입력합니다. 전반적인 입력의 내역은 어떻게 입력을 하는지나 이런 부분들은 설명드리지 않겠는데 전반적인 흐름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부양가족을 입력을 하고 기본적으로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밑에 노란 박스가 나오죠. 노란 박스가. 이 노란 박스는 클릭하면 어떤 내역들이 나올 건데요. 기본적인 밑에 자료들은 이 부분, 노란색 박스 자료들은 이 안기부 씨의 내역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말 그대로 합계입니다. 안기부 씨와 나머지 분들의 합의 금액이 여기에 나오는 거고 개별적으로 개개인적은 여기에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숙 씨 거를 와이프인 이미숙 씨 거를 여기에서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잘못된 입력이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예, 그래서 자기 위치에 정확하게 입력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기부 그리고 이 상태에서도 옆에 보시면은 내역들이 국세청이 있고 기타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국세청에 조회되는 자료를 얘기하는 거고 기타는 그 외의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세청에 의료비 명세에다가 다 떴는데 내가 그 전에 뭐 갔던 의료 병원에서 별도의 그 자료는 국세청 자료에 나와 있지 않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관련된 의료비 명세서를 받았어요. 그러면 국세청에 올라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료비 명세서에 기타로 넣어야 되는 거죠. 기타. 여기에서 보시면 의료비 증빙 코드에 기타 부분들이 있죠.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하면 저절로 의료비 중에 기타의 부분으로 작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개별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쪽에 안기부 씨의 부양가족 자료를 한 번에 여기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당 사항에 있는 사람의 내역들을 넣고 전체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관련된 자료를 이렇게 입력하고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뭐 보장성 보험이나 이런 부분들도 국세청 자료나 기타 자료, 우리가 일반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는 국세청 자료이면서도 이렇게 보장성 보험을 입력하는 곳이 있으니까 여기를 정상적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의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비도 해당 사항에 대해서 증빙 코드가 국세청장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역이나 이런 수치 부분은 우리가 그 세무사랑 레시피 책자 내지 세무상 프로 데이터를 통해서 기본 예시나 이런 것들이 데이터 딱 맞아 있게끔 정리가 돼 있으니까 세부적인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렇게 노란 박스 부분은 해당되는 사항, 해당되는 대상자와 국세청 자료인지 기타 자료인지를 구분만 잘해서 입력을 하면 됩니다. 이거는 신용카드 부분인데요. 이렇게 입력을 잘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기부금을 한번 볼 건데요. 기부금은 사실상 조금 다릅니다. 기부금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입력을 하더라도 기부금 조정 명세에 있어서 기본적인 조정을 해야 돼요. 자, 조정하는 방법은 이렇게 공제금액 계산을 보셔갖고 블록을 통해서 조정을 하면 됩니다. 블록을 통해서 상단에 보시면 이 소득 금액이 나오고 이 소득 금액에 맞게끔 한도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명세에서 소득명세에서 총급여를 제대로 넣지 않으면 이 부분 자체의 계산 산식이 틀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블록을 통해서 공제금액을 반영을 하고 마무리 지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기본조정명세에서는 딱 구조상 보세요. 어떻게 되면 부양가족에서 신용카드나 의료비 놓고 뭐 기부금 명세서가 반영되죠. 이 상태에서 블록이 하면은 이때 만약에 이 칸이나 여기에 추가적으로 입력하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요. 뭐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런 입력들이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기부금의 공제 내역이 계산될 거예요. 계산된 상태에서 연금 놓고 이렇게 넣어서 최종적으로 해서 불러와진다면 부양가족 탭을 불러와진다면 실질자 만약에 관련된 근로자가 세금이 만약에 발생되지
않는데 나머지 공제들은 2월이나 이런 부분이 없잖아요. 기부금을 제외하고. 그런데 기부공제 먼저 공제액을 받게 되고 나머지는 공제 효과가 떨어지게 되죠. 뭐 결론은 똑같을 수 있겠지만 다른 부분이 뭐냐면 기부금을 차월에 이월할 수 있었던 금액이 줄어들죠. 왜? 이때 벌써 계산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해당 사항들이 내역들이 있으면은 이걸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을 공제를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연말정산의 나머지 부분들을 다 입력을 하시고 나서 다시 부양가족 탭을 불러오기 기능을 다시 한번 하고 마지막 기부금은 공제대상 금액을 한 번 더 계산을 해주셔야 한 번 더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한 번 더 계산하게 되면 세무사랑 프로가 알아서 나머지 것들을 우선적으로 공제를 하고 나서 남는 게 있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 기부금을 이월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뭐 결과적으로 뭐 결정색이 없는 상태에서 기부금 기억 이월 금액이 이렇게 발생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다시 한번 기부금 명세서를 불러오기를 통해서 2월 금액을 높여줄 필요성이 있죠. 그게 정상적으로. 예,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기부금은 다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불러오기를 통해서 조회를 통해서 한 번 더 하시고 한 번 더 불러오기 해서 반영을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연말정산 자료에서 부양가족 탭을 불러와서 모든 것들을 완료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연금저축이나 이런 것들은 관련된 자료, 이런 부분들은 세액공제나 이런 부분을 입력하는 난이기 때문에 별도로 입력을 하면 됩니다. 월세과 관련된 부분도 있다면 예제도 나와 있듯이 월세 대상에 해당된다면 그 금액을 입력을 하고 반영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입력을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입력하고 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연말정산 입력에 와서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통해서 입력한 내역들을 이쪽에 다 불러와야지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보셔갖고 전반적인 연말정산 부분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추가적으로 얘기 드리면은 이렇게 부양가족이나 이런 칸들이 있는 것 외에 연말정산 입력에서 별도로 입력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장기주택 저장차입금 이자 상당액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입력 부분이 있는 게 아니고 연말정산 입력에서 바로 입력하는 부분이니까 혹시 장기주택 저장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별도로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나머지 부분들은 최종적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입력을 하고 완료를 하고 부양가족 탭까지 최종적으로 불러오기를 통해서 마무리가 됐다면 이 부분은 이 안기부 사원은 작업 완료를 누르면 기본적으로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이 마무리가 되고 이렇게 작업 완료를 시켰으면 마지막으로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거나 근로자들한테 최종적으로 전체 마감을 시키고 지급명세서 제출도 하고 근로자한테 연말정산에 대한 내역들을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근로자분들한테 이렇게 관련 자료를 이제 전달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갖고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기본적인 사항을 보시자면은 전반적인 연말정산의 기본적인 내역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책이나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입력을 하는지 그리고 나머지 항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고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아셔서 대개들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서 모든 걸 처리하시죠. 그죠? 그 부분을 처리를 하셔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모든 게 완료됐으면 연말정산 현황이라는 곳에서 정상적인 연말정산이 이루어졌는지도 별도로 확인을 할 수 있고 최종적인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연말정산이 끝났다면은 또 데이터 관리에서 데이터 체크를 통해서 이제 연말정산이 별도의 오류가 없는지를 검사하는 것도 한번 생각하고 확인을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갖고 연말정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관리 계속근무자의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